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주마TV입니다. 26년이 시작되고 정부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 제도가 개선되기도 하고 새롭게 시행되기도 하지만 그중 국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드디어 20년 만에 완전히 새롭게 달라집니다. 전부 다 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앞으로 어떤 정부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지 관련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끝까지 봐주세요. 현재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가게를 꾸려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소득 활동입니다. 현재의 삶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노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소득 활동을 이어가곤 합니다. 그런데 살면서 누구에게나 소득 단절이라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소득 단절에 직면하게 되면 경제적인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노인 1000만 시대에 도래했고 전체 인구 중 65세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함께 논의가 시작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법정 정년인데요.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 고령 근로자의 생존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을 위해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법정 정년 상향 추진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과 고용률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65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공백입니다. 그런데 법정 정년 연장 추진에 부정적인 측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청년 계층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인데요. 고령층의 법정 정년이 늘어남에 따라 청년 계층을 신규로 채용하는 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필요한 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그 밖에도 기업의 인건비 증가도 발생할 수 있어서 기업의 임금 감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계속 끊임없이 법정 정년 관련된 논의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새로운 소식이 추가로 전해지면 안내드릴게요. 그리고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기 때문에 해당 소식에 대해서 미리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출퇴근하면서 일하는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없을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계셨다면 오늘 소식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연간 근로시간이 많고 쉴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이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일과 여가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들에게 휴가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10만 원, 기업에서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총 4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근로자 총 10만 명을 모집하고 기업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 적립된 40만 원은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숙박, 교통, 여행 패키지, 레저 입장권 등을 휴가샵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 또는 전담 지원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만 원을 내면 40만 원을 주는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들어보셨다면 누리집을 통해서 자세한 사항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20년 만에 시행되는 소식입니다.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실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해당 제도 도입 의무화의 합의점을 찾고 추진한다는 소식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미 432조 원 규모를 넘어선 것이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459조 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돈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각자 모아놓은 퇴직금을 다 합친 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의 퇴직금은 수천만 원이지만 전체 직장인들의 퇴직금을 합치면 432조 원이라는 엄청난 액수가 되는 것인데요. 바로 퇴직연금입니다.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이미 432조 원 규모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을 안전하게 쌓고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회사에서 근무한 대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습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수천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받는데요. 회사가 파산하는 등 상황이 생기면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한 번에 목돈으로 받으면 몇 년 못 가서 모두 사용하여 노후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이라는 제도는 회사가 근무하는 동안 매년 돈을 금융회사에 적립해 두었다가 퇴직 후 연금처럼 받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퇴직금을 못 받거나 늦게 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퇴직연금은 근로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쌓아두는 구조라서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2005년 퇴직연금 도입 이후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노사가 구조 개선 방향이 합의했다는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앞으로 제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는 모든 회사가 퇴직금을 회사 안에만 쌓아두지 않고 외부로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뀝니다. 이는 회사가 파산해도 근로자가 퇴직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화하지만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적용 시기와 대상을 정할 계획이며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 지원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있죠. 그럼 앞으로는 지금처럼 한 번에 받는 퇴직금 형태가 사라지는 것인지인데요. 이번 합의가 발표되면서 정확히 해당 내용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는 방식도 그대로 유지되고 연금처럼 나눠 받을 수도 있도록 근로자의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퇴직금 제도의 폐지가 일시금을 못 받는 것이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꼭 함께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중도 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퇴직연금 제도와 동일하게 보장된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세요. 앞으로 달라질 내용에 대해서 미리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